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요즘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눈밑이 떨리거나 눈밑 근육이 수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밑뿐만 아니라 볼이나 입술 주변이 떨리거나 수축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대부분 마그네슘 결핍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마그네슘을 드시고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을 아무리 먹어도 개선이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의 원인도 말씀드릴게요. 눈밑 떨림은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칼슘이나 칼륨 등 미네랄 결핍 시에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칼슘이나 칼륨이 결핍되기는 쉽지 않아요. 칼슘이 부족해지면 뼈를 분해해 칼슘을 갖다 쓰거든요. 하지만 마그네슘은 많이 쓰이는 미네랄이지만 따로 저장 공간이 없기 때문에 결핍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근육 경련이 있을 때 마그네슘만 드셔도 좋아지는 분들이 많죠.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관여하고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통이나 경련이 잘 생깁니다. 성장통이 있는 아이들에게 마그네슘을 먹이면 성장통이 없어지고 몸을 이완시켜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에게 성장통이 생기면 엄마가 따뜻한 찜질팩으로 아이들을 마사지해 주느라 잠도 못 주무시는데요. 찜질팩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때 먼저 필요한 것은 마그네슘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몸에서 뭔가 부족하거나 이상이 있다면 항상 신호를 보내는데 찜질을 해주는 것만으로는 결핍을 채워줄 수는 없거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쥐가 잘 나고 근육 경련이나 잦은 수축, 근육통이 있을 때에도 마그네슘이 필요하고요. 변비가 생겼을 때에도 마그네슘이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칼슘, 칼륨, 그 외 미량 원소들도 신경 전달 물질 생산이나 신경 전달 물질로서 작용을 합니다. 눈밑 떨림은 근육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경 전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이 과정에 관여하는 미량 원소들이 다양한데 여기서 하나라도 결핍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드셔도 효과가 없었다면 복합 미네랄 지제나 여러 가지 미량 원소들이 다양하게 들어있는 액상 미네랄로 드시면 됩니다. 마그네슘이나 복합 미네랄 보충이 눈밑 떨림에 가장 많이 쓰이는 영양요법이죠. 그런데 이런 영양소들을 꾸준히 복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밑이 떨리거나 수축이 자주 일어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분들은 미네랄 결핍 문제가 아닌 다른 깊은 병증이 있다는 이야기죠. 눈이나 얼굴에 지속적인 경련이 있다면 굉장히 신경 쓰이기 때문에 신경과 치료를 1년 이상 받으시기도 하고 MRI를 찍어보셨다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하지만 신경과 약을 먹는 한들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메마름증이 심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으며 간열이 넘치고 기혈소통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간열이 넘치면 진액도 혈액도 부족해지고요. 교감신경도 항진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간주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에서 근육을 주관한다는 말입니다. 간열이 넘치면 교감신경이 항진돼 근육의 수축이 잘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열이 위로 잘 뜨게 됩니다. 열이 뜨니 근육이 메말라 버려 경직되기 쉽지요. 특히 예민한 눈 주변의 떨림이 잘 생깁니다. 피곤할수록 교감신경도 항진되기 때문에 근육이 더 많이 수축되고요. 이런 경우 막혀있는 기혈 통로를 뚫어줘야 정체된 열이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간열을 빼는 제품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열을 끄는 제품만 써서는 기혈이 순환되지 않아요. 기혈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열은 정체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제품을 써야 하는지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기혈 통로를 뚫을 수 있는 단일 성분의 영양소가 있다면 추천해 드리겠지만 단일 성분의 영양소로 기혈 소통을 뚫을 수는 없고요. 체질에 따라서도 맞는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간열과 체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약사님들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경련이나 눈밑 떨림을 가벼이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쩌다 가끔이야 상관없겠지만 몇 달씩 그러신 분들은 중풍이나 뇌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열이 위로 뜨면 뇌수나 뇌의 ECM이 말라버려 신경전달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요. 뇌혈관도 경직되거나 탄력이 떨어집니다. 계속적인 떨림이 있다면 파킨슨이나 치매, 뇌출혈, 뇌경색 등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겠죠. 서양의학은 원인 해결보다는 증상 억제나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약물들의 대부분은 신독성과 간독성이 있고요. 신독성과 간독성이 있다는 것은 메마름증과 혈혈을 일으키고 간혈을 넘치게 합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점점 몸이 망가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눈 및 경련과 같은 질환을 약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요. 마그네슘이나 미네랄 결핍을 먼저 보충하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간혈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병원 수치로 몸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로 내 건강을 자신하지 마시고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